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철학 비틀기 오디오북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소크라테스 형님을 신나게 비틀어 봤는데 오늘은 한층 더 까다로운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행복을 무슨 논리 퍼즐 풀듯이 접근했던 분이라 저희 철학 비틀기가 아주 신나게 비틀어 볼 예정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렸다. 행복은 논리로 안 풀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철학책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와, 이거 멋있는데? 근데 내 인생에는 1도 안 쓰이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 양반은 행복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정리하려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성에 따라 사는 게 행복이다. 중용을 지키면 행복하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행복은 절대 논리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치킨 배달이 10분 빨리 왔을 때 오는 거고, 지갑에 넣어둔 만원짜리 한 장이 갑자기 발견될 때 오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카톡에 하트 하나만 붙여도 오는 게 행복이에요. 논리? 떡? 중용? 그런 거 따지면서 행복 찾다 보면 평생 못 찾습니다. 행복은 이론이 아니라 불쑥 튀어나오는 순간의 감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죠. 철학자들이 행복을 거창하게 말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진다는 거. 덕을 쌓아라, 절제하라, 중용을 지켜라. 이거 다 듣고 있으면 아니 그럼 나보고 그냥 고생하다가 은퇴할 때쯤 한숨 쉬면서 아, 나 행복했네라고 하라는 거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현실 속 행복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주말에 알람 안 맞추고 늦잠 잘 때, 마트 갔는데 시식 코너에서 소세지를 던져줄 때, 버스 타려고 뛰어갔는데 기사님이 문 닫기 전에 기다려주실 때,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풀면 이런 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래요.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그럼 뭐 어때? 쾌락이든 행복이든 그 순간 내가 웃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고대 아테네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시민권 있는 소수만 철학하고 정치하고 예술을 논할 수 있었죠.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 행복은 덕과 이성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노예들이 다 해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회사에서 월급 벌어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대출 갚아야 합니다. 우리한테 행복은 이성의 완성이 아니라 할부 다 갚고 숨 돌리는 순간에 가까운 거예요.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태생부터 일반인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그의 철학은 귀족들을 위한 행복론이었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면서 주워 담는 행복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핵심 명제를 가져와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비틀릴 수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웃기면서도 찔리면서도 아 맞네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이죠. 첫 번째 비틀기부터 들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운 말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뭘 하든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돈 버는 것도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심지어 철학을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걸 듣는 순간부터 행복은 갑자기 최종 보스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행복이 결승선에 있는 금메달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노력해야 돼.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행복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많이 보이죠? 이번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대출 다 갚으면 그때 행복하지. 애들 대학 보내놓고 나중에 여행 다니면 행복하겠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 끝내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결국 행복은 늘 저 멀리 있는 신기루처럼 미뤄지기만 하죠. 상황극 하나 보여드릴까요? 회사 버전입니다. 부장님이 회의 시간에 으쌰으쌰 하면서 말하죠. 여러분, 이번 분기 힘들지만 참고 달립시다. 이 프로젝트 끝나면 성과급 나오고 다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직원 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성과급이 나와도 세금 떼고 대출 갚고 카드값 내면 뭐가 남아? 행복은 무슨 그냥 빚만 줄 뿐이지.
또 다른 직원 B는 이렇게 생각하죠. 행복은 성과급이 아니라 야근 끝나고 새벽에 먹는 컵라면인데 보셨죠? 사람들은 실제로는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행복 궁극적 목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그 순간의 행복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진짜 행복은 나중에 오는 거야. 이러다가 평생 행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식 논리에 따르면 행복은 모든 게 끝났을 때 오는 종착역 같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끝났을 때 오는 행복? 그건 그냥 은퇴. 후에 집에서 혼자 TV 보다가 그래, 나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한숨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의 전부라면 지금 당장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은 뭐가 되죠? 웃긴 건 고대에도 이걸 두고 반발이 있었어요. 행복을 궁극적 목적지에 두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 사람은 당장의 즐거움에도 만족할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당시에도 완전히 합의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결승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달리기 중간에 마시는 물이고 길가다 공짜로 주운 쿠폰이고 야근하다 몰래 보는 유튜브 5분 클립입니다. 결승선까지 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90%의 인생을 불행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행복을 목적지로 삼는 순간 행복은 지도에서 사라진다. 그냥 길가다 돈 주었을 때 웃는 게 행복이라고. 괜히 철학자 말 믿고 행복을 저 멀리 보내지 마세요. 두 번째 비틀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에서 특히 강조한 건 덕버추, 아레테이였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다운 탁월함을 실천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봤죠. 쉽게 말해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멋있어요. 근데 이 말대로 살면 솔직히 개고생입니다. 덕 있는 삶 현실에서는 호구되는 삶? 회사에서 상사가 잘못한 걸 떠넘길 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팀을 위해 감수하겠습니다. 덕 있는 행동이죠. 근데 결과는? 상사는 오, 얘 착하네. 다음에도 시켜야지. 동료는 쟤는 어차피 다 해주니까 걱정 없네. 본인은 속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덕을 따르다 보면 이상하게도 이득은 남이 보고 손해는 내가 본다는 법칙이 작동합니다. 덕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면 세상은 왜 이렇게 호구들에게 가혹할까요? 연애 버전 상황극입니다. 여자친구가 말하죠. 나 이번에 내 친구 생일인데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대신 선물 준비해줘. 나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죠. 알았어. 덕이란 건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물 사주고 카드까지 쓰고 전달까지 다 해줬다. 결과는? 여자친구는 고마워. 근데 너 좀 기계 같아. 재미없어. 라고 하네요. 덕을 따른 결과 오히려 노잼 인간 딱지가 붙는다니. 덕 있는 행동이 행복을 주기는커녕 인간관계에서 종종 매력 없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라면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정치판에서 덕 있는 사람? 일찍 퇴장. 직장에서 덕 있는 사람? 인사평가에서 좋은 팀원으로만 소비됨. 인간관계에서 덕 있는 사람?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 반대로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때가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세상은 불공평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덕 있는 사람이 신뢰를 얻고 결국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얘기지 당장 월세 내야 하는 오늘날에는 위로가 안 돼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왜냐? 항상 남을 배려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고 결국 자기 행복을 갉아먹는 거죠. 즉, 덕 있는 삶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덕과 행복 사이엔 항상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메우는 건 현실적인 보상 시스템인데 세상은 그걸 잘 안 챙겨줍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덕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말은 논란이 많았어요.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는 정반대 주장을 했죠. 행복은 덕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늘리는 데서 온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행복론은 이미 당시에도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해보면 덕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덕을 쌓다 보면 탈모부터 온다. 덕 있는 행동이 결국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만 바보 되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덕을 쌓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살면 그냥 호구다. 세상은 착한 애들한테 꽃길 안 깔아준다. 그냥 맨발로 걷게 할 뿐이지. 세 번째 비틀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이란 결국 이성을 완전히 발휘했을 때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말은 멋집니다. 근데 솔직히 이성대로만 살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이성대로만 살면 세상은 그냥 엑셀시트가 되고 맙니다. 현실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연애를 할 때 이성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번 데이트 비용은 지출이 과다하다. 감정적 만족도 대비 ROI 투자 대비 수익률가 낮으니 관계 지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면 결과가 뭡니까? 연애 종료. 근데 현실은? 밤새 문자하다가 피곤해 죽겠는데도 웃음 나고 아무 의미 없는 농담에도 깔깔대고 비합리적인 행동이 쌓여서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즉, 연애에서 행복은 이성의 완성이 아니라 이성의 파괴에서 옵니다. 다른 예시도 있죠. 밤 12시 치킨이 생각납니다. 이성은 이렇게 말하죠. 이 시간에 먹으면 위산 역류 위험 35% 증가, 체중 0.7kg 증가, 내일 피곤할 확률 급증. 그래서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행복은? 바삭한 소리, 양념 묻은 손가락, 맥주 한 모금. 이게 행복이죠. 이성은 행복의 문지기일 뿐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상황극입니다. 친구가 야, 오늘 노래방 가자 하고 말합니다. 나는 이성 모드를 켜고 생각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고 목 상태 안 좋고 돈도 아껴야 돼. 결국 안 갑니다. 결과는? 집에 가서 씻고 누웠는데 천장에서 후회만 떠다닙니다. 다른 친구가 야, 오늘 노래방 가자 하고 말합니다. 나는 감정 모드를 켜고 이응 가자 하고 바로 따라 나섭니다. 결과는? 같이 부른 노래, 터진 웃음, 갑자기 찍은 사진이 평생 추억으로 남죠. 이성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감정이 옳았을까요? 이성은 몸을 지켜줬을지 몰라도 행복은 놓쳤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이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먼저 충동 감정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그걸 이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신발을 샀습니다. 이성의 완성?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죠. 이건 투자야. 내 발 건강을 위해 필요해. 행복은 충동에서 왔는데 이성은 뒤늦게 핑계만 대는 거죠. 따라서 행복이 이성의 완성에서 온다는 말은 현실과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이성이 잠시 쉬어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에는 이성이 거의 신격화돼 있었습니다. 플라톤도 이데아를 이성으로만 볼 수 있다고 했고 스토아 학파도 이성을 우주의 질서로 봤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반론은 있었습니다. 이성만 강조하면 인간이 너무 건조해진다. 예술, 쾌락, 감정에서 오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같은 철학자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동시대에도 이미 완전한 동의는 못 얻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성의 완성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스펙을 완벽히 갖춰야 행복하다. 돈을 계획적으로 모아야 행복하다. 완벽한 자기관리로 몸을 다듬어야 행복하다. 근데 진짜 행복은? 불완전한 순간에 옵니다. 즉흥 여행, 예기치 못한 만남, 계획 없는 대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행복은 이성의 완성이 아니라 이성의 휴가에서 나온다. 뇌를 잠깐 꺼야 웃을 수 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행복 찾는 놈은 평생 못 찾는다. 마지막 네 번째 비틀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중용, 더 골던 민입니다. 과하면 과로고 모자라면 결핍이다. 용기는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덕이다. 절제는 쾌락과 금욕 사이의 중간에서 성립한다.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해서 행복해진 적 있습니까? 솔직히 중용대로만 살면 인생이 그냥 미지근한 국물이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밍밍한 상태. 현실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일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지도 마. 딱 적당히 해. 그래서 진짜 적당히 했어요. 결과는 성과가 없다고 까이고 그렇다고 열정도 없다고 찍힙니다. 적당히 한 게 오히려 욕먹을 이유가 돼버린 거죠. 현실에서는 중용이 미덕이 아니라 애매함으로 보입니다. 쟤는 자기 색깔이 없어. 쟤는 뭔가 밋밋해. 중용을 지키려다가 존재감 없는 인간이 되기 십상이에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적당히 재미있게, 적당히 진지하게, 적당히 매너있게 굴면 상대방 속마음은 그냥 무난하다. 무난하다는 건 연애에서 치명적이죠. 극단적으로 웃기거나 극단적으로 진지하거나 뭔가 확 튀어야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대개 극단에서 옵니다. 미친 듯이 웃기거나 깊이 빠져들게 진지하거나 예상 못한 과감한 행동. 중용? 그건 소개팅 3번 하고 나면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이어트 상황극도 빼놓을 수 없죠. 트레이너가 말합니다. 식단은 적당히 하세요.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은 주 1회, 운동은 주 3회. 그럼 회원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100% 막으라고 하면 버티겠는데 적당히라는 말은 계속 유혹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과는 적당히 한다면서 결국 주 3회 치킨, 주 4회 술. 적당히 하다가 망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론은 고상했지만 당대에도 반론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예 극단적 금욕을 택했고 쾌락주의자들은 극단적 쾌락을 추구했어요. 왜냐? 인간에게 기억에 남는 건 대부분 극단의 경험이었으니까요. 전쟁의 승리, 연애의 열정, 예술의 광기. 이런 건 다 중용이 아니라 극단의 산물입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해보면 오늘날도 적당히 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적당히 하네? 열정 부족. 학교에서는 적당히 공부했네? 성적 애매. 연애에서는 적당히 만났네? 금방 잊힘. 극단적 도전, 극단적 몰입, 극단적 실패에서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실패조차 나중에 돌아보면 추억이 되죠. 즉 중용은 안전을 보장하지만 행복은 빼앗습니다. 안전과 행복은 꼭 같이 가지 않아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행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중용은 인생을 무사히 통과하는 법일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은 무사히가 아니라 무모히에서 온다. 적당히 살면 안전하지. 근데 재미없다. 기억에 남는 행복은 항상 적당함을 박차고 나갈 때 찾아온다. 자, 이제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행복론을 신나게 비틀어봤습니다. 행복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다. 행복을 결승선으로 놓으면 우리는 달리기만 하다 지칩니다. 행복은 덕에 따른 활동이다. 덕을 쌓다 보면 현실에서는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행복은 이성의 완성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이성이 잠시 쉴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중용을 지키는 삶에 있다. 적당함은 안전하지만 기억에 남는 행복은 극단에서 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논리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려면 덕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균형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 행복의 정답처럼 강요하면 정작 우리는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행복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승선이 아니라 경기 중간에 주워 담는 보너스 아이템이에요.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친 고양이, 친구가 건넨 뜬금없는 농담, 주말 아침의 늦잠.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나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설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설계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우연한 행운, 엉뚱한 만남 속에서 행복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행복을 너무 멀리 두지 맙시다. 지금 여기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길 가다 주워 담는 거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행복은 의외로 싸구려처럼 널려 있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비틀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철학자를 비틀어 볼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비틀기에서 만나요.